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이재명이가 말이죠. 그동안 예보해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 대표 출마 선언한 건지 아니면 대선 출마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 정도로 지금 본인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요 이미 뭐 예견된 일이죠. 왜냐하면 당원 당규를 바꿀 때 대선까지 쫙 비단길로 갈 수 있게 당원 당규를 갖다가 이재명 맞춤형으로 뜯어 고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착각에 빠져도 단단히 착각에 빠졌다.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이 선언문을 말이죠. 제가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걸 보면, 야, 이재명이가 단순하게 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려고 한다.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이는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돈 뿌려서 민생을 살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돈 뿌려갖고 민생을 살리는데, 그게 돈을 뿌리더라도 정도껏 뿌려야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정도껏이라고 하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 가면서 돈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그거 아니에요. 표에만 도움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풀자. 이게 이재명의 포퓰리즘의 극단적 형태인데요. 요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민주연구원장이 누구죠? 이한주잖아요. 이한주가 누구죠? 경기연구원장. 경기연구원장 할 때 뭘 해놨죠? 기본 시리즈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재명의 브레인이다. 요렇게 해서 이재명이를 딱 감싸고 있는 한 이런 나라를 거덜내는, 그 문재인 때 나라 거덜낸 거 보셨잖아요. 600조짜리 역대 총 정부가 국가 부채를 600조 정도로 유지했는데 문재인이 5년간 400조를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80조씩 늘린 거예요. 400조가 늘어났으니까. 이거 이재명이가 들었으면은요, 아마 400조가 아니라 한 4,000조로 늘어날지도 몰라요. 요거를 이게 이 당 연임 대표 출마 선언문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론몰이로 가겠다 이거죠. 예. 자, 큰일 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안보 예산을 줄여가지고 민생이 스테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무장해장하자는 건 똑같아요. 지금 이제 김정은이는 말이죠.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민생을 완전히 파탄낸 지가 오래잖아요. 자,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해서 투입하는데 우리 지금 정부도 이제 이 군비 확충이 불가피하잖아요. 근데 요 예산을 빼서 민생을 살리자 이거예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은, 야, 여러분들, 빵은요, 집이 없는 데서도 빵을 먹을 수 있습니까? 집이 없어지면요, 빵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집을 지켜야 돼. 빵 한두 번 안 먹어도 집만 딱 지키면 다시 빵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빵 하나 먹겠다고 집을 날리겠다는 이런 이재명. 그러니까 뭐가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고 투인지도 모르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좌파들이 말이죠. 이 선동하는데, 새로운 워딩을 만드는데, 조작하는데, 요거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먹산이죠. 먹고 사는, 이거의 최고 우선순위. 말도요. 개딸이 뭡니까? 개딸. 예,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데, 개딸 용어. 먹산이즘이 뭡니까? 품위가 있어야죠. 이 워딩에는 품위가 있어요. 먹산이죠. 아니, 뭐, 지금 못 먹어서 뭐뭐한 사람 있어요? 예. 참 기가 막히죠. 먹산이즘. 먹산이즘이라는 게 나라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 부도나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놀고 먹자? 아니, 놀고 먹으려면 생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 4일째 근무제로 나가야 돼요. 주 4일째. 예. 그리고 기본 시리즈를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다. 요런 취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김두관, 지금 이제 어제 출마 선언하고 나서 오늘 뭐 여기저기 방송에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이게 쇼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예, 그야말로 흥행용으로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예, 똑바로 간다. 예, 끝까지 완주한다. 이런 취지의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이거 무슨 뭐 애들 장난감 가지고 노는 식으로 탄핵을 하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탄핵 세력에는요, 지금 이제 주말에 여는 시민단체 연석, 그 탄핵 주도 세력이 누구냐? 이게 전부 종북 좌파들이에요. 탄핵, 그 다음에 시위꾼들. 그 다음에 이번에 국민청원을 올린 장본이 누구냐? 권호협, 국가보안법 5법, 전과 5법. 그리고 이제 어제 김여정이가 또 성명을 내놨잖아요. 탄핵 몰입. 이런 몇 가지 요소를 보면 틀림없이 북한 대남 공작기관이
지령을 내린 것임에 확실한 시행령이 간다. 요거를 수사해야 되는데 요런 사태를 예견해가지고 문재인이가 국가정보원에 이런 대공수사권을 뺏어가 버렸어요. 요즘은 국가정보원의 국정조사권까지 완전 박탈한다. 그래서 국조완박법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사기까지 탄핵글 올리라고. 여기에 부동산 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네이버에 부동산 카페에 있는데 여기에 돈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돈 10,000원 주고. 그러니까 빨리 올려라. 요게 지금 좌파의 실상이고요. 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 선동할 수재거리를 갖다 놓고 지금 탄핵하겠다고 지금 정청래가 난리치고 어제 방매를 휘둘렸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탄핵 역풍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매우 중요한 국면이다. 요런 거를 갖다가요, 우리 국민의힘 대표 선수들이 나온 선수들이 말이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물고 못 들어지는 요 난장판, 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도 참 가관이다. 정말 이게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지금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이재명이, 그 다음에 김두관, 탄핵, 요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이재명이의 요 내용, 오늘 연설 내용을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지피지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줄줄이 늘어놨는지. 그래서 지난 6월 24일 날 대표직에서 물러나가지고 16일 만에 연임 도전 선언을 한 것이고요. 주 4.5일제에 이어서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바꿔나가겠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삶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기본사회를 대대적으로 꾸치겠다. 이거 사회주의 체제로다가 이즘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치의 책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먹살이즘을 써서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우선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주요 선거가 있는 올해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 있는데 국민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갈 것인지 엄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보와 정책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몫이다. 이렇게 서론을 깔았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거대 야당으로서의 민주당 위상, 이것이 대단하다고 이제 딱 죽여 세우면서 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보로인 국회, 국민의 마지막 기대,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다. 아니, 지금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 기본사회 구상, 이거 2020년으로 대선 공약이잖아요. 이거 이한주가 만들어냈잖아요. 이한주가 지금 민주당의 민주연구 원장 하는데 이것밖에는 꺼낼 카드가 없어요. 능력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선순환과 지속 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한다. 아니, 국가가 이렇게 기본적 삶을 이 정도까지 모든 면에서 개입한다. 이것 바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정책만 골라듣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예, 그 다음에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과학기술 기반의 높은 생산성이 오히려 경제체제와 우리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할 것이다.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된다. 아니, 과학기술 얘기하고 기본사회고 이게 도대체 양립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야, 이거 큰일이에요. 아니,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로 인정한 위에서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부모의 자녀가 아닌 걸로 해서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해? 이게 뭐 하는 얘기입니까? 이런 궤변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출생 기본소득, 기본 주거, 기본 금융, 기본 의료, 기본 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삶을 필수 요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같은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개입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성장 해법으로서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또 밝혔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난 대선 재판한 거예요. 국가 주도의 제도적 투자로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거 제2의 태양광, 이 비리 사태를 만들겠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패 카르텔을 빼놓으면 이재명의 생각에서는 나올 게 하나도 없다.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 영남, 충청, 강원 등 서남해안과 동해안의 낙후 지역들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기회를 누리게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햇빛 연금, 태양광 발전이고요. 바람 연금, 풍력 발전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본 사회를 위한 재원으로 재생 에너지 경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먹산이죠. 햇빛 연금, 바람 연금 이런 괴상한 언어들을 갖다가 동원하는 걸 보면 이게 나중에 또 얼마나 거짓말을 해대려고 말이죠. 야, 이거 뻔한 실패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난 1월에 살인 테러 미수 사건 이후에 남은생은 하늘이 준 덤이다. 그리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칼날이 뭡니까? 이 살인 테러 미수. 요거는 이제 실질적인 탈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다른 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송금 이거 기소됐잖아요. 그 다음에 법화 이것도 기소됐잖아요. 자, 요거 수완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아직은 기소가 안 됐지만은 요런 것, 즉 검찰의 수사 또 지금 재판 진행 또 재판이 진행될 거 요런 거를 갖다가 또 다른 칼로 표현하면서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됐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다. 그러면서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정당이자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다. 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있던 저 이재명, 새로운 길 위에도 항상 여러분께 옆에 있겠다. 여기서요, 이 청계광장 위대한 촛불혁명, 요 얘기라는 것은요, 또 선동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지금 이미 날짜 2개 딱 만들어 놨잖아요. 자, 촛불행진, 전 국민 시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라는 겁니다. 촛불혁명 하라고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이죠.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중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자, 이 당원 중심 정당, 개딸들도 선동하는 겁니다.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 제도를 도입하고 그러니까 지구당 위원장 한동훈이가 이제 부활시키겠다 그러고 이재명이도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왔잖아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관리 자격인 CDO, Chief Digital Officer를 신설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당원 활동을 활성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수박 테러 또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용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먹사집 나왔죠. 그 다음에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나왔죠. 이번에는 또 이제 CDO, 즉 Chief Digital Officer, 디지털 관리자 요거를 또 신설하다고 또 나왔죠. 야, 이 선동의 선전의 대가답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는 것은 자세하게 알아야 우리가 공격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나라를 걷어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이념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먹사니즘이 뭡니까? 이게 공산주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기본 사회 구조, 그 다음에 이 먹사니즘,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사회주의화 정책과 전략과 마인드로 꽉 차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각 전문가들의 평가라든가 정치권들에서 나오는 반응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 관계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김두관 얘기는 조금 많아요. 이게
예, 뭐 많게 하려면 많게 하고 작게 하려면 작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왜냐면 이재명하고 또 대비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요 탄핵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도하 언론의 탄핵이 완전히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5가지 이유예요. 이게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느냐? 그래서 관련 법, 예, 초원법이라든가 탄핵 관련 법에 의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우선 왜? 현재 수사가 진행 중,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탄핵법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왜? 거기서 이미 탄핵이라는 게 뭐예요? 좀 말이 어려운 용어라서 그렇지 탄핵이라는 게 결국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징계하겠다잖아요. 그런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이게 뭡니까? 징계하고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중적, 이중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중 처벌 안 되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만 5가지를 늘어놓고 탄핵, 애들 장난, 탄핵 몰이하는 거, 탄핵 놀이하는 거, 탄핵 몰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탄핵이 되려면은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엄중한 법 위반 사실이 있어요. 그냥 법 위반이 아니고 엄중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비리 의혹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루머, 소문, 그러죠? 이 가짜뉴스 이걸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 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해병대 외화의사 이거 공수처가 지금 이미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건희 주가 의혹 이거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9.19 합의 파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전쟁 위기 조장하는 거. 아니 확성기 들었다고 탄핵해? 그러면 모든 대통령을 다 탄핵해야 돼. 그러면 그 우리 윤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 김정은이가 먼저 오물풍선 풀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 오물풍선 얼마나 더러운 적입니까? 대남 공작입니까? 그 김정은이를 먼저 탄핵하세요. 예? 김정은이. 왜? 이재명이는 빨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내통하는 빨대. 그리고 법원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감사원 감사할 때도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시비를 안 한다. 법률적으로 시비를 안 한다. 이거는 법에도 나와 있고 관행으로도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요거는 대북 안보정책 차원에서 한 거예요. 안보정책 차원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요걸 탄핵으로 해? 아니 그러면 문재인이 뭐 북한한테 김정은한테 사기당했잖아요. 그럼 문재인을 사기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때 탄핵했습니까? 그 다음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3제 변제 이거는 일종의 외교 전략적 차원에서 어프로치한 것이고 요것 때문에 한미 삼각 안보 협력 체제가 얼마나 굳건하게 복원이 됐느냐. 바로 윤 대통령이 이런 이니시어티브를 취하는 바람에 사상 초유의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것 때문에 요 3제 변제라고 하는 그야말로 돌파구를 만들어서 해서 요거 가져가지고 지금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정상화됐다. 그래서 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 협의조에서 제일 큰 합의가 뭡니까? 한미일 3자의 군사협력. 이거를 갖다가 넷이로 하는 거. 예, 동맹이 아닙니다. 군사협력의 넷이다. 외교안보 협력 체제의 완성, 복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게 말이죠. 3자 하는 바람에 워싱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합의하는 바람에 NCG 협의체가 핵 기획 그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토시 핵 공유까지는 안 됐지만은 거의 거기에 근접하게끔 북한의 핵전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핵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게 좋겠다. 페이퍼, 결정 과정에 우리 목소리가 반영이 되도록 그리고 작전도 한미가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요 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국가 안보를 어마어마하게 지키는데 기여한 게 3번과 4번 항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 2번 항은 수사,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3, 4번 항은 정책상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해서 방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검증에 같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 보니까 이게 수치로 보면 수백만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미 이거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하는 법, 이게 방류하는 것을 반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탄핵으로 넣어놨어? 이거 저희들이 말이죠. 선동할 때, 데모할 때, 집회할 때 써먹은 구호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탄핵 사유로 만들어놓고 통과 강행을 시켰어요. 정청래가. 어제 그래서 정청래 이 탄핵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문제점 바로 요거예요. 부동산 카페 돈 10,000원 줄 테니까 이 탄핵 국민청원에 동의하라.
요거를 누가 부동산 카페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 관련 클립이다. 정치 관련 업체 아니고 단순 마케팅 업체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거가 지금 현재요. 지금 이제, 이거 누가 올렸겠어요? 종북 좌파들이 올렸죠? 앞으로 이딴 거 보내지 마라. 김경수 킹크랩이냐? 2단 협착이나 맞아라. 여기가 좌파의 왕국이냐? 국정원 2국장아 간첩이다. IP 추적 조사 들어가 족쳐라. 연변 냄새가 확 난다. 이 정도면 국가원수 모독을 국민에게 사주하는 내란치다. 배우를 엄숙히 다려라. 엄히 다려라. 구독파가.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Q431, Q431, 요게 이제 유저예요. 이 유저가 요 탄핵 몰이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주겠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그래서 탄핵글을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국민청원이 그러니까 140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게시글을 올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나한테 올라면 100억은 줘야지. 그리고 또 네티즌들이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장난하냐? 1만원? 탄핵글인지도 몰랐다. 그것도 부동산 카페에서 이재명 시켰냐? 와, 이런 짓도 하나 보군요. 구독자 수가 많으니 문자 보내나 봐요. 카페 윤석열 탄핵글이 왜 이렇게 늘어나나 했더니 이런 반응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블로거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 회원한테 10,000원을 줄 테니 윤석열 탄핵글을 올려달라는 선동이 공개됐다. 좌파들의 여론조사 선동은 현재 진행 중이다. 마케팅 엄청난다. 어떤 쓰레기 업체인지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한다. 저 쓰레기들은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을 배부모들이다. 이렇게 지금 경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확성기만 틀어도 탄핵했다고 하는 탄핵 몰이. 지금 그래서 이제 19일 날하고 26일 날 39명을 증인으로 세웠고요. 19일하고 26일 날 지금 이제 이 19일 날은 최상병, 26일 날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출석하지 않으면 이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고발한다. 이게 지금 이 정청래 협박인데요. 요거 고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예, 국회법이나 청원법상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접수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이거는 이 불출석죄로 청문회 불출석할 경우에도 지금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요. 청문회법상 청문회에서는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국정조사, 국정감사, 국회 안건심의 때만 국회 증언감정법상 출석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예, 자, 그래서 동행명령 대상도 아닌데 정청래가 위법적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제 요 난장판이 됐다. 요 점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이죠. 이 조선일보 사설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탄핵을 정치 장난처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말이죠. 한마디로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정한 위반한 정도가 심해서 공직 수행이 불가할 때 내리는 극단적 조치다. 더군다나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더욱 극도로 신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이유, 후쿠시마라든가 학생 문제, 요거는 이게 타핵사를 적었는데 이런 저급한 탄핵이 선동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더 잘 알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법사위원장이 무책임한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은 얼마 전 지금 검사 탄핵까지 내놨잖아요. 이것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에 발의한 탄핵안만 11건이고요. 그 다음에 탄핵소추 전에 사퇴한 방통위원장 2명까지 합치면은 13건이나 된다. 취임도 하지 않은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탄핵도 예고했다. 언젠가 탄핵을 장난감처럼 휘두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탄핵 청원 주도 세력이 권해요. 국가보안법 위반 5번. 그리고 시민단체들, 탄핵 집회를 하는 시민단체들도 시위 전문꾼들, 거기에 종북 좌파들이 널려있다. 예. 그 다음에 김여정이가 딱 타이밍을 맞춰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하는 거고 똑같은 시점에 성명을 내놨다. 이걸 보면 북한 공작기관이 움직이는 것이 틀림이 없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에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권을 뺏겼다. 그러니 경찰이라도 뒤늦겠지만 반드시 수사하라.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